68세 정혜 씨는 남편을 떠나보낸 후 혼자 원룸에서 살고 있습니다. 결혼 초엔 시골집에서 고생하며 아들을 키웠지만 아들이 독립하고 남편마저 떠난 뒤엔 비로소 자유를 찾았다고 합니다. 여행이 유일한 즐거움이었지요. 하지만 어느 날 아들이 집에 예비 며느리라고 소개한 여자가 정혜 씨를 대하는 태도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처음엔 살갑게 인사하더니 이내 정혜 씨의 여행 사진을 보며 아휴, 남편 없으니까 뭐 이렇게 한가하신가 봐요? 라며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정혜 씨는 순간 숨이 턱 막혔지만 아들의 행복을 생각하며 꾹 참았습니다. 며느리 될 사람이 점점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원룸에서 사시는 거 보면 그다지 아끼셨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라며 정혜 씨의 경제력을 깎아내리더니 어머님 여행 가시는 돈이면 저희 혼수 예산 보탤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노골적인 말을 했습니다. 무슨 원룸 살면서 여행만 다니고 차는 20년은 된 것 같은 차를 타고 다니셔? 솔직히 그러면 내가 무슨 생각이 들겠어? 수연의 그 말은 거실에 고요한 정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정혜 씨는 차를 따르던 손을 잠시 멈췄고 아들 태영은 눈살을 잔뜩 찌푸렸습니다. 무슨 생각이 들긴 뭘 그렇게까지 말해? 태영이 낮게 깔린 목소리로 물었지만 수연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앉은 채 두 팔을 꼬고 정혜 씨를 힐끔거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솔직히 오빠 생각해봐. 내가 오빠 집안 사정을 몰랐다는 게 문제야? 나도 처음엔 어머니가 일 안 하시고 여행 다니신다고 하길래 여유가 있는 줄 알았지. 그런데 원룸에 오래된 차를 타고 계신 걸 보면 그냥 사정이 넉넉치 않으신 거잖아. 그게 뭐가 잘못된 건데 라고 말하면 내가 너무 속 좁은 거야? 아니면 정말 나보고 그냥 이해해라라는 뜻이야? 수연의 시선은 정혜 씨에게 고정돼 있었고 정혜 씨는 말없이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정혜 씨의 침묵이 그녀를 압박할 줄 알았는지 수연은 한층 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요, 오빠. 결혼하면 현실적인 문제도 생각해야 한다고 봐요. 어머니께서 이렇게 사시는 모습 보고 나면 미래에 우리 결혼 생활에도 영향이 없을 거라고는 장담 못 하잖아.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솔직히 저는 저한테 당연히 들어야 할 정보가 미리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어머니 사시는 모습을 보면 조금 실망스러운 게 사실이에요. 태영은 수연을 노려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실망? 내가 지금 뭐가 실망이란 건데? 엄마가 혼자 살면서 원룸에 사는 게, 오래된 차를 타는 게, 그게 내가 실망할 일이야? 엄마가 그게 불편하다고 하신 적 있어? 내가 언제 우리 집안을 부유하다고 했는데? 수연은 당황한 듯 잠시 입을 다물더니 곧 반박했습니다. 아니, 그런 말은 한 적 없었지. 근데 내가 처음부터 다 알았더라면 좀 더 고민했을 것 같긴 해. 현실적으로 봤을 때 어머니가 이렇게 사시다가 만약에 나중에 뭐라도 도와주실 형편이 안 되신다면 그건 우리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 정혜 씨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만하지 그러니. 내가 뭘 고민하든 내 마음이겠지만 내가 나한테 예의 차릴 마음조차 없다면 지금 여기서 그만둬도 좋아. 난 내가 더 불편하다. 정적이 다시 흐르고 이번엔 수연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기? 내가 널 속인 게 뭐가 있는데? 태영 씨의 목소리가 단단하게 울렸습니다. 평소 부드럽기만 했던 그가 이렇게 날 선 어조로 말하는 건 드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두 손은 소파 팔걸이를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수연 씨는 그런 태영 씨의 태도에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오빠 직장도 탄탄하고 어머니도 일 안 하고 여행 다니신다니까 여유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시는 걸 보니까 솔직히 너무 의외였어요. 그렇게 분수에 안 맞게 여행 다니시다가 돈 떨어지면 나중에 우리한테 기대려고 그러시는 거 아닌가 걱정돼요. 수연 씨의 말투는 평소와 달리 냉소적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정혜 씨의 작은 원룸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그러더니 마치 이 모든 상황이 자기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유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면 결혼 후에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 얼마나 더 많을지 생각 안 해봤겠어요? 나는 그런 게 걱정돼서 솔직히 말하는 건데. 태영 씨는 차마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걱정? 내가 말하는 게 걱정이야? 아니면 그냥 우리 엄마를 비난하고 싶은 거야? 그는 수연 씨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힘주어 말했습니다. 너, 말 가려서 해. 그 순간 거실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태영 씨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지만 억누른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손등 위로 보이는 핏줄이 그의 속내를 대변하듯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수연 씨는 이내 작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빠, 나도 속상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나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녀는 팔짱을 끼고 몸을 뒤로 젖혔습니다. 수연 씨는 한참 말하다가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 들고 화면을 스크롤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솔직히 오빠, 나 주변 친구들 인스타 보면 다들 결혼해서 시어머니한테 명품백 선물 받고 해외여행도 한 달에 한 번씩 보내준다니까? 근데 나는 뭐야? 우리 시어머니 원룸에서 사시면서 여행 다니신다고? 이걸 뭐 자랑이라도 해야 되는 거야? 그녀는 화면을 태영 씨에게 툭 내밀며 말했습니다. 봐봐. 이거 내 친구 유리인데 결혼하자마자 시어머니가 에르메스 백을 줬다잖아. 또 봐. 혜선이는 시어머니가 비즈니스 클래스 끊어서 매달 해외여행 보내준다고 자랑하고 있어. 난 뭐 우리 엄마 친구들한테도 시어머니 이야기 못 꺼내겠어. 진짜 쪽팔려서 어떻게 친구들 초대라도 하겠냐고. 태영 씨는 그녀의 말을 듣고도 아무 말 없이 정면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손이 가만히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수연 씨는 그 침묵이 무슨 뜻인지도 모른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이걸 왜 참고 있어야 되는데? 결혼하면 둘 다 친구들 불러서 집들이도 해야 하는데 원룸에서 어떻게 해? 친구들이 알게 되면 나 무슨 소리 들을지 알아? 너 지금 내 친구들이랑 우리 엄마를 비교하고 있는 거야? 내 친구들 시어머니가 명품백 사주고 여행 보내준다니까. 우리 엄마는 그래서 부끄러운 사람이라는 뜻이야? 수연 씨는 당황한 듯 잠시 말을 멈췄지만 금세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현실적으로 말하는 거잖아. 친구들 얘기랑 비교 안 할 수가 없잖아? 다들 그렇게 사는데 나만. 그만해. 태영 씨는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막았습니다. 엄마가 원룸에 살고 명품백 같은 거 사줄 형편이 안 된다고 해서 내가 부끄러워할 사람은 절대 아니야. 엄마는 지금까지 자기가 번 돈으로 혼자 사시면서 여행도 다니시고 잘 살고 있어. 그런데 너는 그걸 창피하다, 쪽팔리다? 내가 정말 나랑 결혼할 마음이 있는 사람 맞아? 수연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태영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예물 반지가 놓인 상자를 조심스레 닫았습니다. 반지에 새겨진 이니셜이 더 이상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에 힘을 줘 상자를 꼭 쥔 채 머리를 감싸지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1억 가까이 들였다고? 그래, 돈이 얼마가 들었던 내가 감당하려고 했지. 신혼집 대출도 예물도 가전도 전부 내가 다 준비했는데. 그런데 이 결혼을 정말 해야 하는 걸까? 이렇게 속물 같은 사람이랑? 수연 씨는 처음엔 다정하고 솔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점점 달라졌습니다. 명품에 대한 집착, 친구들과의 비교, 그리고 그의 어머니를 깎아내리는 말들까지. 하나둘 쌓여가는 그녀의 말과 행동은 태영 씨의 마음을 점점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예물 리스트를 확인하며 자신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다시 되새겼습니다. 반지, 목걸이, 신혼여행 경비까지 다 내가 부담했는데 신혼집 대출까지 내 이름으로 처리했지. 가구랑 가전은 수연이 취향에 맞춰 고르느라 시간도 얼마나 썼는데. 그런데 이런 사람과 평생 함께 살아야 한다고? 태영 씨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화면 속에는 청첩장 디자인 최종 확인과 인쇄 날짜가 적힌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청첩장 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죄송하지만 취소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약금은 말씀하신 대로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계좌 알려주시면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통화를 마치고도 손이 떨렸습니다. 그동안 잡아두었던 예식장, 신혼여행, 가전제품, 배달 날짜까지 줄줄이 취소 통보를 해야 한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심은 굳혔습니다. 그는 청첩장 취소 후 곧바로 예식장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예식장 예약건입니다. 죄송하지만 결혼식이 취소돼서 위약금은 제가 바로 납부하겠습니다. 절차 안내 부탁드립니다. 모든 통화가 끝난 후 태영 씨는 지쳐 소파에 주저앉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 정리했어. 이제 해야 할 일만 남았어. 태영 씨는 차 키를 손에 쥐고 원룸에 계신 어머니를 찾아가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달리는 차 안에서 수없이 떠오르는 것은 어머니의 얼굴과 수연 씨의 말들이었습니다. 자신이 왜 이 선택을 해야만 했는지, 그리고 어머니에게 얼마나 미안한지 복잡한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원룸 건물 앞에 차를 세운 태영 씨는 서둘러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정혜 씨는 아들의 다급한 표정을 보고 놀란 듯 물었습니다. 태영아, 웬일이야? 무슨 일이 있니? 태영 씨는 문턱에 멈춰 선체로 울컥한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내가 엄마한테 제대로 못한 게 너무 많아요. 정혜 씨는 당황한 듯 아들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영 씨는 그 자리에서 어머니 손을 꼭 붙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앞으로는 엄마한테 누가 뭐라 해도 제가 지켜줄게요. 이번엔 정말 제 잘못이었어요. 엄마한테 그런 말 들으시게 한 것도 제가 바보 같았어요. 이제 절대 안 그럴 거예요. 정혜 씨는 그런 아들을 말없이 꼭 안아주며 등을 다독였습니다. 됐다. 너만 괜찮으면 엄마는 다 괜찮아. 괜찮아, 태영아. 태영 씨는 어머니 품 안에서 처음으로 모든 긴장을 내려놓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 사연 속 태영 씨의 선택,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결혼이라는 큰 결정을 앞두고 모두가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나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공감할 수 있길 기다리겠습니다.